이제 3부가 왔네요. 점심 먹을 때가 돼서 식탁을 차려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국 맑은 국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김이랑 파프리카, 고추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어제 소고기국을 맛있게 끓이고 카레랑 같이 점심 먹었는데 소고기국 맛이 카레 때문에 잘 느껴지진 않아서 오늘은 카레를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먹었을 때는 간이 됐었는데 오늘 먹으니까 2번 끓였다고 조금 짜진 것 같네요. 제가 저번 주에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랑 이렇게 소통하다가 제가 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갖고 그분의 아드님께서 요즘에 중학생이 되다 보니 옷도 얇게 입고 다니고 추운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막 너무나 그분이랑 이제 소통하는 게 편해지다 보니 편하다고 뭐 그런 말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다가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빨리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날 좀 제가 기회를 엿봤죠. 그랬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기회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요일까지 가야 되나 하면서 금요일까지 갔었죠. 직장에 가자마자 그 선생님 찾았죠. 찾았는데 혼자서 뭐 그 사무실에서 청소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그 선생님이 막 그 아동이 거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약간 이렇게 어지럽히고 나가셨다고 청소를 하셨는데 그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들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꺼내고 그 선생님께 다짜고짜 제가 월요일날 선생님께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도 선생님의 자녀인데 제가 함부로 그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에이 하면서 막 혼나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죄송하죠 하면서 부모가 혼내는 거랑 또 남이 그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 또 마음이 좀 훈훈해지더라고요. 월요일 날에는 그 선생님이 저랑 한 번도 같이 집에 간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반도 다른 반입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그룹반이고 저는 이제 1대1 수업인데, 제 방에 불 켜져 있는 걸 아셨는지 이렇게 문을 살짝 여시더니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몰라요, 자연스럽게 같이 가요 이렇게 돼버려서 그날은 같이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됐네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특별하다 이런 대화는 없었지만 뭐 일상적인 그런 얘기로서 좀 대화를 하고 헤어졌었죠. 버스도 이제 같이 탔었는데 옆자리에 앉으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저를 찾으셨길래 혹시 뭐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제가 사과드린 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조금 이제 저와 좀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좀 좁히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게 좀 형식이 되어버리면 저도 불편하고 그 선생님도 불편할 것 같아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화요일까지 제가 일을 하니까 설마 또 그 선생님이 근데 같이 가자고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뭐 마지막에 퇴근하고 좀 부딪힐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이제 각자 퇴근을 했죠. 그랬는데 그 전날 퇴근했을 때는 그 전주 주말에 이제 김장 활동을 다 하시고 막 봉지를 막 이만큼 싸서 이렇게 제가
분리수거하는 곳에다가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봉지 어떻게 처리하지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께서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 그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살림을 잘 사시니까 막 그런 걸 아시더라고요. 봉지라서 이제 제가 버리라고 그렇게 놔둔 것 같은데, 봉지라고 다 같은 봉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김치, 가루 이런 게 묻어버려서 양념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말 듣고 이제 뭐 큰 봉지도 없더라고요. 조그만 봉투에다가 막 우겨 넣는다고 막 힘들어 했는데,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거기 카운터 계시는 분도 막 이렇게 테이프 붙이는 것까지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교제하라고 도와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각자 헤어지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옷차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행성지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척을 했죠. 아, 선생님 하면서 같이 가요 하면서. 그 선생님이 월요일은 저를 좀 원해서 가셨지만 화요일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그 입담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뭐 어색한 분위기는 안 만들어 주시는데, 어쨌든 어제는 굉장히 좀 학생들이 좀 많이 활발해서 그것을 케어한다고 막 진이 다 빠지셨다고, 안색만 봐도 얼굴에 피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꾸 먹다 보니 매운 고추가 걸리네요. 그릇을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고추가 너무 매워서 막 콧물이 나올 것 같네요. 일요일은 저는 이제 토요일날 막 그렇게 아이들이랑 거의 뭐 1시 전에 만났었죠. 8시에 갔으니까 한 7시간 놀았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좀 지쳐 있었고, 일요일은 그래도 안식일이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좀 피곤하긴 했습니다. 아침에 또 새벽기도도 일부 예배 드리고, 저희 아이 또 시간 맞춰서 초등부 예배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집에서, 그리고는 이제 아이랑 같이 가게를 왔었죠. 뭐 아이가 집에서 저랑 같이 밥을 먹어서 가게에 가면은 샌드위치를, 뭐 샌드위치 노래를 부르길래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먹자 하면서
샌드위치를 막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딱 오더니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날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교제를 하고 유튜브를 좀 쇼츠를 2개 정도를 올렸었죠. 하나는 이제 그 키즈 카페에서 놀았던 거, 미끄럼틀 탔던 영상 찍고, 그리고 또 제가 발표회 한다고 뭐 이렇게 연습하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H.O.T 그 행복이라는 그 곡을, 행복 맞나요? 캔디인가요? 아, 캔디네. 죄송합니다. 캔디를 그 행동대장이 같이 쳤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전화가 와서 저희 가게에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은 뭐 어떤 사람이 와든 저희 가게에 와서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교제를 해야 되니까 흔쾌히 오라고 했는데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혼자 올 거니 하니까 예전에 이제 한 번씩 저희 가게에 놀러 왔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막 제가 이제 막 속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쉴 줄 알았는데 오늘도 또 교제를 허락해 주시니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막 노래 아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날이네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저도 막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제가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으니 막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할 것을 달라고 해서 야채를 이제 그 양배추를 케찹이랑 마요네즈를 이렇게 버무리는 걸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빵에다 딸기잼을 바르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양배추 없이. 그래서 양배추 없이 그냥 치즈랑 올려줄게 하면서 그렇게 그 친구들 먹을 거랑 저희 아이 먹을 거를 나눠주었죠. 그리고는 이제 냉장고에 보니까 어제 그 전날 이제 행동대장이랑 만들었던 유부초밥이 이제 굳어 있어서 그것을 좀 데펴서 샌드위치만 먹으면 배고플 테니까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데펴서 같이 줬는데 이제 이 유부초밥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먹었던 거 맞죠? 하면서 그 쇼츠 영상이 있으니까 맞아 하면서 어제 만들었는데 얘들이 많이 먹지를 않더라 하면서 한 명은 먹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원래 싫어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한 명은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는 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긴 한데 먹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무척이나 샌드위치를 잘 먹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 2명에도 입맛이 맞을까 했는데 약간 햄버거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그래도 꾸역꾸역 끝까지 다 먹고, 햄버거를 저번에 같이 먹었던 친구는 반틈을 이렇게 잘라줬는데 반틈을 먹고 또 반틈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웬일로 이렇게 좀 입맛이 잘 맞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샌드위치를 먹다가 그 다음에 유부초밥도 이렇게 입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냄새를 맡으면서 나 원래 좀 시큼한 거를 잘 안 좋아한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입에 딱 가져갔는데 먹을만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원래 약간 그렇게 뭔가 금방 한 밥이 아니면은 맛이 없는데 그래도 맛있네 하면서 한 몇 개를 다 집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 정말 이제는 좀
이모 앞에서 이렇게 먹는 게 좀 많이 편안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남길 줄 알았는데 다 먹었던 그 친구가 굉장히 좀 뿌듯했죠. 그래서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했고, 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서 이제 친구들을 다 저쪽 코너로 몰았죠. 작은 방으로. 저희 아들도 다 예배 드릴 것이 아니면은 이쪽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친구들이 간식을 사러 간다고 편의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배를 불편해해서 편의점에서 시간을 때우고 오려나 하면서 그렇게 저는 예배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다 끝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찬송가 부를 때였나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도 아이스크림을 주고,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가 그렇게 저와 저의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고맙다면서 제 냉장고에 넣어놨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진행하니까 얘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저쪽 방에 가고 있지 않고 저희 옆에 바짝 붙어서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 말고 그 친구도 막 바짝 붙어서 찬송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성령 봉독을 하는데 옆에 바짝 붙어서 막 그때 모세의 메뚜기 재앙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막 읽으니까 뭔가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붙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어주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이렇게 좀 거부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고 그렇게 무사히 예배를 마쳤죠. 무사히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도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제가 찬송가를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틀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버거 먹었던 친구랑 저랑 막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예배를 찬송가 부르는 것을 그렇게 찍었는데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렇게 뭐 예배에 대해 거부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막 본인들이 뭐 이렇게 뭔가 행동대장이랑 이렇게 저랑의 추억이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샘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행동대장 이름을 막 이거 떼라면서 막 장난스럽게 절대 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 너희도 적어서 여기 냉장고에 붙여라 하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냉장고에 붙이고 가게 되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라는 그 문구를 굉장히 좀 이렇게 색칠도 하고 크게 적고 나서 이름을 작게 자기들의 이름을 딱 적고 냉장고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질투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 폰에 있는 그 뭐죠? 행동대장의 이름표 스티커가 있는데 이것도 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막 아이클레이를 이렇게 만졌는데 색깔이 저번에 수박 그 바를 만든다고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을 구매를 했었는데 빨간색은 다 쓰고 초록색이랑 검정색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뭐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 초록색 물체밖에 안 된다 하면서 막 용도 있고 청개구리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람 같은 거라면 외계인이 있을 것 같다 이랬는데 외계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외계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저의 폰에 이렇게 딱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너의 흔적을 이모에게 좀 이렇게 심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읽었죠. 그래서 바로 저는 뭐 그런 캐릭터에 기겁을 하는데 바로 뭐 버린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오늘만 내가 간직할게, 네 마음 알 것 같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애들이 막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놀이를 찾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바깥에 나가서 놀자고 막 그래서 제가 못 논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서. 왜 못 노냐 하니까 안식일이라서 안 된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6일 동안 그렇게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쉬셨다. 그래서 나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뭐래? 하는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악착같이 제가 못 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그 행동대장이라는 놀이터 갔잖아요 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했던 거 다 알아요, 놀이터 갔던 거 다 알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분명 없었지 싶은데 그냥 뭐 교회 탁구장이나 교회 거기 유치원에 거기 놀이터 거기를 갔었는데 뭐 또 다른 놀이터에 갔다고 하는 거지 하면서 그 친구들이 자꾸 우기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갔다고 셈 치면은 그때는 이모가 좀 이렇게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이모의 모습이라서 그래 하면서 지금은 이모는 안식일날 안 놀아 하면서 막 악착같이 막 그렇게 발버둥을 쳤죠. 이것도 좀 시험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아니면은 거기 문구사라도 가요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문구사는 내가 가서 기다려 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막 관심을 갖길래 놀이터에 오빠는 간다 하잖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너무 집요하다 보니까 무슨 삼손과 드릴라도 아니고 너무 집요하다 보니까 알겠어. 그러면 이모는 놀지는 않고 그냥 따라가만 줄게. 저희 아들이 갈 것 같으니까 따라만 가줄게. 이모는 안 놀고 쉴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규율을 만든 거죠. 15분, 아니 30분을 제가 투자를 한다 했는데 본인들이 막 또 계획을 짜더라고요. 짜서 이제 이쪽 놀이터 15분 반틈 이쪽 놀이터도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15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놀이터에 갔는데 친구들이 일단은 제가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그래도 저희 아들이 그 친구들이랑 합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못하니까 니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얼마나 잘 노는지 보자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조금 이렇게 좀 적극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저에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모가 안 놀아서 재미없다면서 저에게 다가왔고 저희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뭔가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쪽 편에 이제 아이들의 무리가 있는데 딱 봐도 이제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놀자고 하니 이모가 저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면 한 판을 하고 그 친구들이 안 한다 하면은 이모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래도 한 판을 할래 하니까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가 그래요 하면서
빨리 가서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한 친구는 그냥 가지 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전도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싫은 거죠. 그래서 햄버거 그 먹었던 친구가 왜 하면서 이모가 가서 놀자고 해서, 놀면 우리가 한 판 놀 수 있는 건데 하니까 뜸을 들이다가 이모 또 가서 친구 사귈라 하잖아요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알구나 이모가 뭘 할 건지. 맞아 이모 전도 할 건데 하면서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계속 가기를 원했지만은 제가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싫어하는 게 보인다, 이 친구 마음도 좀 헤아려 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가지를 않았죠. 가지를 않고 그 친구들이 놀 때 제가 그냥 옆에 좀 근처에 서 있을게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저도 뭔가 놀 여지를 준 거죠. 그렇게라도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꾸 막 이모가 막 놀지는 않고 근처에 있으니까 막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같이 놀아야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놀이터는 이제 끝을 맺었고 다른 놀이터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그쪽은 이제 그 친구들이 놀아보지 못한 놀이터인데 신기한 기구들이 있는 놀이터죠. 시소인데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바이킹 같은 시소가 있습니다. 좀 큰 그 시소에 이제 앉아서 노는데 그 놀이터를 가기 전에 제가 김밥을 만들었네요. 그 친구들이 좀 뭔가 요리를, 이모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 이모랑 활동을 하고 싶어서 요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웬만하면 안식일이라서 요리 시작하면은 제가 이제 버거워서 못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어떻게든 좀 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허용하게 됐고 돈가스 김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을 영상을 찍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각자 이제 도시락에다가 이제 돈가스 김밥을 싸고 집으로 가져가게 됐죠.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김밥을 이렇게 들고 그 놀이터 갔을 때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시소를 타다가 중간에 이모가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기 싫었는데 앉다 보면 또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앉는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약한 면모를 제가 또 너무나도 제가 독립적으로 끌고 가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긍휼이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앉을게 하면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제가 이제 중간에 앉게 되고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시소를 타는데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막 김밥을, 검은 봉지에 든 김밥을 양쪽에 들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중간에 있으니까 꼭 뭐 바이킹의 석상처럼 막 이거 진짜 막 여기 아파트 단지 여기에서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를 보면 정말 웃기겠다 하면서 막 저희끼리 막 웃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도 너무 웃겨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그 저희 교회의 선생님, 그때 수요일날 한번 같이 예배 드려서 마주친 적이 있었던 선생님, 항상 가족같이 오면은 놀러 잘 오셨다고 막 그렇게 반겨주는 선생님께서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건 알았는데 그 제가 탄 기구의 바로 맞은편에 그 동에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하면서 저를 알아보고 제가 인사를 드렸죠. 애들 놀아주고 있어요 하면서 막 김밥 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바로 여기에 사시는지 몰랐네 하면서 저는 또 굉장히 이렇게 좀 놀아주는 듯이 이렇게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냈었죠.
그 햄버거 친구 말고 다른 친구는 제가 뭐 일요일날도 좋지만 토요일날도 놀러 온 날, 뭐 토요일날도 뭐 키즈 카페도 가고 하니까 거절당했지만 놀러 온다고 했었을 때 본인은 그 일요일날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인가요? 아무튼 공부 때문에 4시까지 토요일날 4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4시 이후부터 시간이 나는데 이후 가게 오려면 엄마가 늦다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진짜 월화수목금토까지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뭐 될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대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놀러 오지 못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뭔가 저에 대한 애정이 있고 뭐 학교에서 인사하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달려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일요일날 얼굴을 비추고 저에게도 마음이 있고 질투심도 있고,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좀 뭔가 좀 아쉬웠죠. 그 친구는 굉장히 마음이 좀 쓰이는 친구인데 토요일날 교제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집에로 혼자 가야 돼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까지만 이렇게 데려다 주게 되었죠. 그리고 햄버거 먹었던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은 동네에 사니까 제가 막 그 친구를 이제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 줬죠. 어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갔습니다. 어쨌든 뭐 한 5시쯤에 이제 다 헤어지고 저도 이제 집에 와서 쉬었는데 진짜 뭐 수요일도 그랬고 뭐 목요일도 저희 아이 하루 종일 봤고 뭐 금요일 일 가고 토요일 퀴즈 카페 가고 일요일도 뭐 그 친구들이랑 교제를 해서 그런지 진짜 몸살이 나더라고요. 몸살이 나고 또 이렇게 시소에서 이렇게 막 김밥을 들고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저는 장난스럽게 흔들었는데 허리에 충격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저는 나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막 재롱을 떨었는데 충격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까지도 지금 수요일인데 아파서 지금 오늘 또 약을 바르고 또 왔네요. 어쨌든 이상하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좀 목이 약간 조짐이 오고 몸도 막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대로 다 했더니 하나님 몸살 나네요 하면서 뭔가 굉장히 제가 낙심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아무리 저랑 놀아도 그 마음의 갈급함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갈급함이 너무 많은 거죠. 뭔가 외로움에 대한. 그래서 저랑 그렇게 일요일에 놀고 이제 헤어지는데 제가 그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에게 그 사진 찍었던 거, 돈가스 구울 때 사진 찍었던 거를 보여줬죠.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뭔가 감동이 됐었나 자기랑 또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12월 달에 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때 너도 놀자 하니까 장소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막 이래저래 장소를 바꾸더라고요. 날짜도 막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너랑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나는 거는 좋은데 이 계획이 너무나 저랑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거절을 하게 되고 그 친구는 쪼르는 입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교제를 좀 더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부딪혀서 그런지 제가 조금 많이 이제 버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겪어본 느낌인데 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친구를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제가 예전에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뭔가 만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계획이 이렇게 맞지를 않아서 항상 부딪혀서 제가 좀 힘이 들었던 그 친구랑 좀 비슷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굉장히 좀 낙심이 되었죠. 낙심이 되고, 이 친구는 좀 만약에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면은 그걸로 이제 좀 끝을 맺고 이제 이렇게 좀 한참 있다가 또 뭐 시간을 봐서 또 시간을 내던지 해야 되는데, 이 여운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항상 미리 저에게 이제 놀자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원치 않죠. 왜냐면 저는 당일날 토요일도 당일날 보고 연락을 만약에 주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편인데, 미리 이렇게 날짜를 잡게 되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도 내일이는 내일 걱정하라 했듯이 뭔가 미리 이렇게 약속 잡는 게 너무 저에겐 불편한데, 항상 그런 것을 저에게 과제를 주죠. 언제 놀아요, 언제 놀아요. 그러면 저는 미안하다, 그때는 모르겠다, 근데 그날 돼봐야 안다 하면서 우리 약속 잡지 말자고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좀 바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수요일날 놀자는 거 수요일날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여지를 주니까 이제 그 친구도 자꾸 이제 뭐 저랑 자꾸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칼에 거절하고 그랬다면은 아마 쪼르겠죠. 쪼르는데 거기에 흔들리질 말아야 되는데, 괜히 막 흔들리고 또 여지를 주면은 또 제가 또 다시 또 시간을 보내게 되는. 어쨌든 뭔가 몸도 피곤하고 막 몸살도 날 것 같아서 막 그런 신경도 쓰고 있으니까, 뭐 수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막 계속 이렇게 약속을 잡으니까 막 제가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면서, 제가 또 너무 또 거절을 해도 그렇고, 거절을 안 하면 또 제가 이제 또 뭔가 그 친구의 계획대로 해버려야 되니까 이게 조금 저에게는 지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묵상을 하게 됐죠. 그 친구의 장점은 이제는 좀 저희 오빠랑 노는 게 좀 거부가 좀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랑도 좀 놓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챙겼으면 하는 그 학교에 정말 저학년인 어린 친구를 같이 노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래도 이모가 좀 교제를 원하는 친구를 네가 챙겨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서는 뭐 놀지 마요 뭐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고마운 친구죠. 어쨌든 그 친구의 성격, 그리고 제 성격이 뭔가 의견이 안 맞았을 때는 서로가 그 자기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많으니까 참 거기서부터 다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놀기 전에. 그래서 그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이 너무 이렇게 아팠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하는데, 막 뭔가 사람들과의 교제를 좀 이렇게 닫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좀 제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었고, 막 아이를 등교시키고 막 사무실로 오는데도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번씩 봤었던, 저희 가게에 오셨던 그분께서 이렇게 좀 붕어빵 이런 곳에서 막 붕어빵을 사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갈 곳은 딱 부딪히는 구간이었는데 딱 꺾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딱 보고 저를 보시지 않는 것 같길래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꺾어서 제 사무실로 왔죠. 그만큼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막 그런 마음으로 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뭔가 전화 오는, 뭔가 제가 아는 친구들에게 전화 오는 것도 좀 지쳐 있었고, 항상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아야 되고, 항상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막 말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제 모습이 좀 제가 많이 지쳐 있었죠. 그래서, 뻘쭘해도 뜸을 들여도 나는 선한 말, 할 말만 해야 되겠다라는,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진짜 그 월요일날 딱 가니까 전화가 진짜 오더라고요. 햄버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막 어디냐고 그러길래 나 지금 학교 가고 있다. 이제 학교 곧 들어갈 거다. 그 친구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그런 게 조금 귀찮아서 불편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너는 몰라도 돼 이러기에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다 보니까 뭔가 너는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친구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막 어디 있냐 막 이런 거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고, 그날 본인은 놀이터에서 행동대장이랑 같이 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행동대장이랑 너랑 행동대장이랑 뭔가 이렇게 성향이 좀 맞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같이 놀고 있어 하면서 진짜 잘한다 하면서 제가 칭찬을 막 해주었죠. 근데 그 칭찬이 본인에게 좀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한 2번 칭찬을 하니까 얼마 안 있다가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놀랬습니다. 행동대장이랑 네가 이제서야 이제 교제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좀 칭찬을 많이 해줬었죠. 두 번째 날에도 그 화요일이었죠. 어제 그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하교할 때 저를 부르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저를 이렇게 안더라고요. 안으면서 뭔가 이렇게 만족한 듯이 이렇게 안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오버해서 장난칠 수도 있었는데 좀 그러기가 굉장히 좀 피곤했습니다. 피곤했고 그냥 그 친구가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어서 어제 추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살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죠. 어쨌든 친구들의 이렇게 뭔가 놀이로서의 갈급함을 제가 참 채워줄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게 좀 마음이 쓰이고, 어제 또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도 저를 보더니 키즈 카페 또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이모는 키즈 카페 못 가 하면서 그리고 한번 놀았으니 됐어 하면서 그렇게 거절을 했죠. 거절을 하고 또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토요일에 놀러 가도 돼요 하길래 제가 보고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어서 보고 전화해라 하면서. 행동대장은 제가 이제 뭔가 하나의 그런 뭔가 교제로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다면 또 놀아요. 금방은 또 놀아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모가 막 그렇게 좀 뭔가 형식적으로 계속 논다는 그런 것에서는 좀 얘가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조심을 하는 편이죠. 예전보다는 많이.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좋으면은 무조건 계속 좋아야 되고 계속 뭔가 갈급함을 채워야 되고 그런 게 조금 제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때 같이 저번 주에 이제 같이 금요일 날 고기를 사러 가셨는데 월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어쨌든 저에게 막 이제 그 민생 회복 지원 카드 거기에 이제 남은 돈이 13,000원밖에 없단다. 이거를 고깃집에 가서 좀 사오라.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게 돼서 막 되레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어머니랑 둘이 또 간지 그 전주에 갔는데 그 다음 또 저보고 또 그 집을 가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제가 뭐 복음이랑 관련 없고 그냥 그냥 소비자였으면 그냥 사러 갔겠죠. 근데 복음을 생각하고 교제를 생각하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또 자주 가기도 좀 그게 좀 이게 힘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에 다 써야 되니까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했고 제가 못 가겠다고 했죠. 나 못 갈 것 같은데 하면서 나중에 가면 안 되겠나 어차피 이거 기한 조금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막 약간 승질 아닌 승질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나중에 가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화를 조금 내니까 어머니가 이제 좀 이렇게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지금 기분이 좀 나빴지만은 예배는 또 어머니랑 제가 등교하고 와서 집에 갔을 때 어머니랑 같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별로 지금 정리된 마음이 아니지만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빨리 지금 또 사무실 가야 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막 어영부영 저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이렇게 또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항상 순종이 타이밍이 오면은 버럭 내가 왜 지금? 나 싫은데 귀찮은데 내가 왜? 이랬는데 시간이 살짝 지나면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셔서 그것도 또 뜻이 아니겠나. 내가 금방 또 가야 하는 뜻이 아니겠나. 그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제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뜻이 아니겠나. 금방 가야 되는 일이 있겠지 하면서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머니한테 카드 달라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머니께서 분명 그러면은 나중에 가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바로 제가 카드 줄 테니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마음만 감동이 됐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갑다 해서 알았다 엄마 하면서 이게 또 13,000원치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이면 10,000원이고 20,000원이면 20,000원이지 13,000원이 남았으니까 13,000원을 사라고 했었는데 제 계획대로면 뭐 20,000원치 사서 13,000원치 민생카드 끌고 뭐 나머지 7,000원치를 내가 현금 주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것 또한 순종이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순종인데 있는 그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좀 뻘쭘했지만 제가 오니까 또 놀래시더라고 그 아저씨가. 그래서 오 가면서 그러시길래 이거 카드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13,000원치만 돼지고기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저씨가 이거 조금만 사셔도 와도 된다고 그렇게 많이 안 사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날 내 얘기는 좀 이 아저씨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좀
교회를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영업장이 일요일도 한다는, 월화수목금토 다 하고 일요일도 영업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조금 일찍 마치는데 아저씨 일요일까지 하네요 하면서 열심히 벌어야죠 하면서 그래도 일요일에 조금 일찍 퇴근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성실하시다. 이렇게 좀 몸이 안 피곤하시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아저씨가 옛날에 일요일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월요일에 항상 피곤했는데 요즘에는 일요일이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월요일에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아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무슨 대목에 장사할 때는 막 그 집에 또 갈비가 또 유명하다고 막 갈비를 사가는데, 막 명절 이렇게 장사를 하면 그 다음에 넉다운이 돼서 못 일어날 정도로 막 그렇게 잘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너무 몸이 안 좋을 때는 뭐 영양제 맞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저씨도 막 양심적으로 파시려고 하는 거를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고기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좋은 부위, 좋은 곳에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좋은 고기 좋은 고기 그렇게 팔아주셨었나요? 좋은 고기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교제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종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한테도 갔었을 때 엄마 나 순종이 너무 안 되더라 하면서 순종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고기 사오라 했던 심부름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너무 얼굴이 획 돌아가서 좀 그랬었다 하면서 막 그래서 엄마 나 원래 처음에는 순종이 잘 안 된다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을 하게끔 해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 말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였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아버지가 주인이 종에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켰는데 첫 번째 아들이었나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막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처음에 안 한다고 했던 그 아들이었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책에 있더라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의 상황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처음에는 눈 부라린다 눈 부라려서 순종 안 할라 한다. 근데 이상하게 그것은 해야 되고 내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는 그냥 짜증만 나의 순종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이끌어 가시는 순종의 길은 제 방법보다는 많이 쉽고 잘 풀어주시고 어렵게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항상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돌아갔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서 일단은 가보자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래도 3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4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싹 사라졌네요. 어쨌든 뭐 얘기를 뭐 잘 마무리 못해서 아쉽지만 지금 컨디션이 그래도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서 마음이 조금 홀가분하고 이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몸이 너무나 아팠는데 제가 그 아픈 몸이더라도 이 예배는 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막 뭐 사도신경 하는데도 막 이게 내용이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엎어져서 사도신경을 하고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이 지금 너무 안 좋고 이제 좀 죽음은 아니지만 약간 죽으듯이 아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는 그 지금 상황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좀 하나님께 아플지라도 제가 남아있는 이 에너지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 순간이 참 귀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이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 부여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마음이 이런 상태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했고 모르겠어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막 아프시고 막 그러신 분 많잖아요. 막 뭐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시고 그런 분들도 보면 진짜 하나님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느낌이 이런 느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선교사님 타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아픔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조금 느껴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도 끝까지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뭔가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그 순간까지 가니까 이상하게 이제 제가 이제는 해열제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고지에 갔는데 아프지 않아서 지금 참 다행이고 또 이대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간의 교제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수리 날개치듯 힘을 좀 주셨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좀 닫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좀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오늘이네요. 어쨌든 긴 시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